이 요트는 굉장히 예쁘네. 와, 이런 거 한번 타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프라이빗 요트 같은데 혼자서 타기에는 몇백만 원씩 낼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돈을 나눠서 타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니까 스파클링. Yes. 스파클링 워터가 80바트예요. 제가 원래 이걸 먹진 않는데 요걸 시킨 이유가 커피가 하나가 6-7천 원 가까이 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제가 있는 곳은 타마하라시라는 곳이고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탐마사대학교 타프라짠 캠퍼스에서 걸어서 5분이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요즘 바트와 강세 때문에, 환율 폭등 때문에 태국 여행 더 이상 못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걸 감안하고 오늘 1억 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 태국인의 입장과 한국인의 입장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1억 원을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태국인이 얼마를 버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태국인의 급여, 태국인은 얼마를 버느냐는 내가 어떤 일, 어떤 카테고리에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제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뭔가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사무직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월 7-80만원 번다고 할까요? 계산하기 쉽게 한 2만 바 번다고 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내 주변에 태국인들 보면은 기본 3만 바, 4만 바, 뭐 5만 바 버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태국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7,200만 전체 평균, 아시겠지만 방콕과 방콕 외 지역은 다른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좀 방콕이 많이 기형적으로 발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방콕만의 1인당 평균 GDP를 내보면은 이 태국의 다른 지방과는 또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럼 대략 2만 바 번다고 치죠. 그럼 요즘 환율로 월 80만 원, 그럼 1년이면 96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계산하기 좋게 우리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럼 꼬박 10년 일해야만 1억을 벌 수 있습니다. 태국인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소비 없이 살 수 없겠죠. 뭐 아무리 젊은 태국인이어도 부모 집에 얹혀 살고 뭐 한다고 해도 소비 없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태국인들은 ความ싸누굴 워낙 중요시하죠. 재미, 즐거움이라는 태국어 단어인데, 이 즐거움 없이는 살지 않는 게 또 태국인들의 그 성향 아닙니까? 그러면은 즐거움을 위해서는 저축보다는 소비가 당연히 많겠고, 그런데 그 소비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과는 조금 다르게 미래를 위한 소비보다는 지금 현재를 위한 소비, 오늘 밤에 술 마시러 나갈 때 쓸 돈, 이번 주말에 친구들 만나서 카페를 가거나 여행지를 갈 때 쓸 돈, 아니면 이번 달 말에 해외여행을 갈 때 쓸 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소비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실상 월 80만 원을 번다고 해서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한다고 해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월 10만 원이라도 저축을 할 수 있으면 참 다행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1년 모으면 120, 10년 모으면은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200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대체 몇 년을 모아야 1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태국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이렇게 돈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참 우울해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우울해질 때마다 쓰는 어플이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섭샤크의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VPN은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이란 뜻인데, 이 주 기능이 전자기기를 통해서 인터넷과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카페나 호텔에 공공 와이파이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도 그 우리의 개인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정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로부터의 해킹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이제 가상의 IP를 만드는 건데, 가상의 위치 변경을 통해서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을 이용을 하실 때 그 국가를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계실 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컨텐츠를 위치를 한국으로 바꿔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호텔이나 항공권 같은 거를 예약을 할 때 특정 나라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금액대가 되게 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뭔가 구매를 할 때, 예약을 할 때도 그 절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 쿠폰 코드 방콕 스토리를 입력하시면 4개월 무료 추가 혜택이 있으니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태국인들은 즐거움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행복감, 그 행복감을 주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저는 싹시라고 하는 태국어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위신, 존엄성 뭐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태국인들의 그 사회, 그 쌍콤 안에서 내가 그들의 위신을 좀 세울 수 있는 그 행위를 할 때 저는 태국인들이 즐거움을 얻고 행복감을 얻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런 것들을 하려면 솔직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여주기 식의 소비가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태국의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어요. 아마존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저 아마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태국인들이 아마존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뭐 인스타 스토리나 페이스북이나 혹은 친구들한테 자랑할 때 나 지금 아마존 왔어 그러면서 딱 포즈 잡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혹시 보셨나요? 아마 극히 드물걸요? 그럼 태국인들은 어디 가서 사진을 찍느냐? 모두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아마존보다는 한 3배 정도 비싼 150바 이상이 그 6,000원 이상이 되는 고급적인 인식이 있는 카페에 갔을 때만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하죠. 그럼 결국에는 이 150바, 이 6,000원이라는 돈이 사실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우리 요즘 메가커피 가면은 이따만한 게 2,000원인가? 그 정도 하잖아요. 메가커피 말고 또 뭐가 있죠? 또 뭐 있었는데 비슷한 거? 컴포즈 커피. 거기도 굉장히 저렴하던데 1,5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맞죠? 그런 데만 보셔도 이 태국인들의 소비가 얼마나 큰지. 솔직히 아마존도 싸지 않습니다. 아마존도 아메리카노가 70바트예요. 그럼 요즘 환율로 2,800원이에요. 태국인들의 한 끼를 훌쩍 넘어갑니다. 한 끼를 50바트라고 가정했을 때 절대 싼 가격이 아닌데, 어쨌든 태국인들은 결국에 이 저축이라는 개념이 사실 쓰고 남은 돈이 통장에 남아있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싶거든요. 물론 태국인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적인 태국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태국인들의 인구 피라미드 구조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극상층에 있는 뭐 몇십억대 몇백억대 자산가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 밖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직장인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은 이거 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서민들이나 일반인들을 풍족하게 해주고 좀 더 나은 계층으로 갈 수 있는 그 사다리를 깔아주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실 국가 자체가 이제 우민화 정책을 저는 실시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이제 일반인들의 이런 것들을 빼먹으면서 그들의 부를 쌓아가는 게 이 태국 사회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태국인의 입장에서는, 특히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중산층에게도 1억이란 돈은 크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물론 우리 한국인들한테도 1억 원은 절대 적은 돈 아니잖아요. 절대 적은 돈이 아닌데 태국인들한테는 오죽하겠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1억 원이란 돈을 월세 사는 태국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국 같은 경우는 월세 2배가 보증금이거든요. 뭐 콘도 같은 경우 혹은 무반도 그렇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세가 30만원이다 그러면 보증금은 60만원 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처럼 뭐 보증금이 뭐 수천만원 몇억 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유튜브에서 또 핫한 주제 중에 하나의 이 결혼 지참금, 태국어로 이제 신소시라고 불리는 그것도 이제 그 태국의 그 사회 계층마다 액수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 가장 적은 액수가 뭐 지방 같은 경우는 10만 바트부터 시작한다고 해요. 뭐 한 400만원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뭐 여자 측 가족이 굉장히 사회 경제적으로 좀 높은 위치 혹은 그런 직업을 갖고 있고 높은 교육 수준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100만 바트 혹은 그 이상까지 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도 그 정도 결혼 지참금을 준 분도 있었고, 그렇지만 이 결혼 지참금 신소 부분은 그 남녀 관계에 따라 또 다르다고 해요. 어떤 뭐 커플들은 남자 측한테 이제 그걸 받았다가 그걸 도로 돌려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도 쓰지 않고, 아니면 애초에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서로 간에 얼마나 끈끈한 관계냐 혹은 그들만의 뭐 연결고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어느 정도 단단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혼 지참금도 지방 같은 경우 10만 바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단돈 400만원만 있으면 지방에서 결혼할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혹시 이 부분은 제 구독자님들 중에 태국인 와이프를 두신 분들이 댓글 항상 많이 달아주시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한 경험담이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태국 물가에 대해서도 50바트짜리 밥을 3끼를 먹으면 하루 6,000원이고요. 음료까지 먹으면 저는 10,000원 이내로 웬만한 일반 태국인들을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한 달에 30만원, 1년에 360만원.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현지 물가를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나라를 여행 갈 때 그 나라 물가가 정말 그런 줄 아는데 그거는 관광지에 있을 때만 보이는 굉장히 높은 물가인 경우가 많고, 현지인들은 사실은 그 정도로 비싸게 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볼 때마다 태국 현지인들한테는 뭐 식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진짜 얼마나 크게 느껴질까. 250만 바트라는 돈을 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상상하기도 큰 액수 같거든요. 물론 중산층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뭐 별게 아닐 수 있겠죠. 그분들한테는 뭐 벤츠, BMW 차 한 대 값일 수도 있겠고 그렇겠지만, 여기까지 태국인의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이제는 우리 한국인의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한 달에 우리 돈으로 한 150에서 정말 많이 쓰면은 한 180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뭐 한국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는 200만원이 조금 넘는 경우도 있지만 컨텐츠 비용도 포함해서, 그럼 저는 한 4만 밭에서 4만 5천 밭 언저리로 한 달에 쓰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아끼는 편이에요. 소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러한 짠돌이가 아닌 이상이야, 저 같은 이런 스크루지가 아닌 이상이야, 웬만하신 분들은 200은커녕 거의 300 가까이 쓰실 것 같거든요. 한 7만 밭에서 한 7만 5천 밭? 그럼 얼추 한 월 300이라고 잡아볼까요? 그럼 1년이면 3,600. 그럼 3년 쓰면 1억 다 날라갑니다. 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도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전부터. 근데 사실 우리가 만약에 1억 원을 들고 태국에서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태국 체류하는 데만 1년에 3,600 정도 들거든요. 그럼 나머지 남은 한 6, 7천만 원으로 태국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돈을 불려 나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6, 7천만 원으로 태국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야시장 같은 데에서 노점 같은 걸 하나 오픈한다, 뭐 월 얼마씩 주고, 제가 그런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하려면 뭐 몇 천만 원으로도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 이하 뭐 몇백만 원으로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거로 밥 먹고 살 건 아니잖아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뭐 꼬치 같은 거 판다고 치면은 그 꼬치 하나 10바트인데 한 사람당 뭐 5개에서 50밭, 10개 팔아서 100바트라고 해도 마진이 과연 얼마나 남을까. 뭐 예를 들어 그 시장에서 파는 국수나 밥 같은 거 50밭에 판다고 하면 2,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럼 그거 한 100그릇을 판다고 하면은 20만원. 근데 그 중에 마진이 저도 얼마나 남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태국에서 그거 팔아서 우리가 뭐 태국에 오는 건 아니니까 굉장히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억 원이 너무 모으기는 힘든데 쓰기에는 쉬운 돈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태국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태국에서 돈 버는 게 진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돈 버는 게 어렵다 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한국에서 100을 버는 거랑 태국에서 100 버는 거랑 저는 난이도가 엄청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돈이면 태국에서 그 돈을 버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돈 벌기가 어려운 곳이 태국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돈은 한국에서 벌고 소비는 태국에서 해라. 저도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그만큼 태국에서는 돈 버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돈을 벌어봤자 정말 쥐꼬리만한 돈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물론 우리가 되게 소소하게 뭐 월 2만 밭, 3만 밭, 뭐 100만 원 이내로 벌면서 살 거면은 우리가 소소하게 뭔가 재밌거리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내가 태국에서 마음 먹고 한번 사업해서 돈 벌어봐야지 하면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태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분들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고, 100명이 도전하면은 한 98명은 실패하는 곳이 태국이지 않나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태국이라는 나라는. 고맙다. 에어컨 버스라 너무 다행이네. 되게 오랜만에 버스를 탄 것 같아요. 참 1억 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었는데 결국
타는 건 15바트짜리 버스네요. 그래도 에어컨이 있으니까 그나마 15바트지. 이런 돈 내기 할 때마다 항상 갑갑해지네요. 나는 언제 돈 벌고 언제 돈 모으고 언제 남들처럼 사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